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구는 줄고 기술은 무섭게 발전하고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과연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맞고 있는지 그 문제부터 제대로 보고요. 그 다음엔 기술이 제시하는 새로운 청사진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아주 근본적인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일할 사람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먼 미래에 큰일 나겠네 하는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숫자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세요. 0.72.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마디로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아이 수가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필요한데 OECD 평균인 1.51명에도 한참 못 미쳐요. 그냥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압도적이죠. 속도는 또 어떻고요? 우리가 흔히 고령화 사회의 대표 주자로 일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무려 2배나 빠릅니다. 이 속도라면 2035년, 그러니까 이제 10년 좀 더 남았는데 그때 가면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진짜 상징적인데요.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전환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검은 선이 일하는 사람, 빨간 선이 노인 인구거든요.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저 지점,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지는 역전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엔진이 멈칫하고 꺼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래요. 이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불과 20년 안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걸 넘어서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의 일자리와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기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 그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기초부터 한번 보시죠. 가트너에서는 이걸 설계자라는 테마로 설명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비즈니스의 디지털 기반, 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짜는 겁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새 건물의 가장 중심 기둥에 바로 AI를 세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해야 할 일은 그대로거나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똑똑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AI 슈퍼컴퓨팅 플랫폼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이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속도입니다. 불과 4, 5년 뒤인 2028년까지 웬만한 대기업의 40% 이상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8% 수준이니까 엄청난 변화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AI를 위한 튼튼한 기반, 즉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그 위에서 인간과 AI가 정말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요. 이걸 가트너는 융합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인간, AI, 그리고 여러 시스템들이 서로 막 섞여서 협력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2단계부터 AI는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팀원이 되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AI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AI는 자료를 찾고 다른 AI는 분석하고 또 다른 AI는 보고서를 쓰는 식으로요. 인간 한 명이 하기 벅찬 복잡한 일들을 이 디지털 드림팀이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해주는 거죠. 사람의 빈자리를 이렇게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전망이 이건데요. 2028년쯤 되면 기업에서 쓰는 생성형 AI의 절반 이상이 전문가 AI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DSL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뭐든 다 아는 척하는 범용 AI가 아니라 의료면 의료, 금융이면 금융, 딱 한 분야만 깊게 파고든 진짜 전문가 AI가 되세가 된다는 거죠. 그 분야의 용어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AI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AI가 우리 삶과 일 곳곳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고 쓰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지? 바로 신뢰와 보안의 문제입니다. 가트너의 세 번째 테마인 선도자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술들이죠. 뭐랄까, AI로 움직이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디지털 면역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이 이겁니다. 탐지가 아니라 예측이 곧 보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의 보안은 문제가 터지면 그걸 찾아내서 막는 방식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터질 만한 곳을 AI가 미리 예측해서 아예 일어나지 않게 막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2030년이 되면 기업들이 보안 예산의 무려 50%를 이런 예방 기술에 쏟아부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 5% 수준이니까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기술적 해법도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 하는 기술의 속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변화에 우리 인간과 사회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적응하느냐 하는 인간의 준비성,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초고속 발전의 시대입니다. AI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우리 인간도 잘 적응해서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걸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되는 거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체의 시대입니다. 기술 발전은 빠른데 인간이 그걸 못 따라가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결국 대규모 실업과 사회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미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경제포럼은 이럴 때일수록 후회 없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저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간에 무조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들을 하자는 거죠. 그 전략들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AI의 전략과 인력 개발 전략을 맞추고 인간과 AI의 협업에 투자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특히 중요한 게 4번과 5번인데요. 창의성이나 유연성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재교육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을 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인구 위기라는 문제는 눈앞에 닥쳤고 AI라는 도구는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죠. 우리는 이 도구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